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조금 많이 문의를 주셨었던 이 장기능, 그러니까 설사와 변비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조금 나 왜 이렇게 변비가 많지? 나 왜 이렇게 설사가 잦지? 나 왜 변 색깔이 이렇지? 이런저런 문의를 제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변비하고 설사가 대부분의 분들에게 친숙한 일이고 명칭이고 흔히들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이 되고 어떻게 조금 이렇게 케어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또 좀 이따가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러죠. 유산균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찾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조금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비하고 설사는 각자가 어떻게 관장하는 원인이 달라요. 일단은 소장하고 대장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소화하기 때 제가 알려드렸지만 위에서 막 다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고 위산에 의해서 멸균하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내려와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완전히 우리가 쓰일 수 있게 단당으로 만들고 비타민과 무기질은 물에 녹으면 바로 또 쓰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소장에서 쭉 영양소들을 다 흡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장에서는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함으로써 이제 배출되기 전 단계로, 그쵸?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설사는 뭐냐? 소장 기능이라는 거.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를 해야 하는데, 소장에 제가 옛날에 소화기 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겠지만, 소장의 벽에 상처가 나 있다던가, 그러면 무분별하게 흡수가 될 수도 있겠죠. 독들도. 그러니까 독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도 원래는 흡수되지 말아야 될 것들, 그쵸? 상처가 났었을 때 그렇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독을 먹은 거예요. 우리 몸으로 따졌을 때 알코올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술똥이라 그러죠. 술똥을 두 번, 세 번 싸야 나 좀 속이 많이 편안해졌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또 설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위하고 십이지장에서 단당으로서까지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못 시키는데 소장에는 계속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에 꼭 필요한 애들이니까. 장까지 안 가겠죠. 대장까지.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한번 청소를 해버린다는 개념으로 소장에서 설사를 관장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룰 주제인 변비는 대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크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장내가 변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렇죠? 변의 양. 요즘에 사실 식습관들이 워낙에도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편식, 인스턴트식, 때운다던가 초콜릿으로 그냥 급하게 당만 보충한다던가 다양한 경우들. 하지만 내 몸에는 사실 좋지는 않은 식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변의 양이 충분히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제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변의 양이 많아지려면 내가 골고루 먹으면서 사실 식이섬유라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마 7대 영에서 얘기하면서 계속 설명드렸을 거예요. 변양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들어감으로써 유익균들한테 먹이도 되면서 변의 양 자체도 크게 늘려주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내려오면서 노폐물, 당, 독소, 콜레스테롤 등등의 내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같이 흡착해서 배출을 한다. 그쵸? 그래서 식이섬유의 양을 굉장히 많이 드셔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변의 양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장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주지 않으면 식이섬유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변비가 생겨요. 장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내 환경을 제가 유산균 파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익균과 유해균을 7대3 정도의 비율로 맞춰줄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은 내가 식습관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킹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랑 연결되는 게 사실은 요즘에 운동 부족이에요.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율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니까 장도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이 이렇게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있어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근데 장 경화라 그러죠.
장이 굳으니까 얘네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럴 때에는 내가 사실 적정량의 운동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특히나 중요한 건 이런 분들 대부분들 보면은 여기도 사실 다 점막이거든요. 이 장외를 요 안쪽에도 점막입니다. 점막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점막층이 마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수분 섭취량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다. 왜? 대장에서는 수분도 흡수하니까. 충분히 있어야 점막층 플러스 수분량이 이 점막 요 자체에 충분히 머금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다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요거는 잘 모르세요. 대부분들이. 요 두 번째 원인은 변의 무시. 이 변의 무시가 뭐냐면 변이 마렵다. 속된 말로 나 똥 마렵다라는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여성분들한테서 조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요거는 남녀 공통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예시를 하나 들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성분들은 집 화장실 말고 뭐 학교 화장실이라던가 조금 청결하지 않은 곳들은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변만 겨우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에서 와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변은 언제 마려울지 모르잖아요. 내 몸에 이제 소화량이라던가 소화 속도에 따라서 언제 마려울지 모르는데 참는 거죠. 계속 참아요. 그렇죠? 나 너무 마려운데 계속 참으니까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세 달, 1년, 2년 가다 보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이 신호를 줘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진짜입니다. 의미가 없다라 그래서 여성분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변을 매일같이 못 보고 나 한 2, 3일, 3, 4일, 일주일에 한 번 싸.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라서 조금 죄송하지만 토끼똥이라던가 이게 실 같아. 그래서 개운치가 않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성분들 중에서. 실제로도 문의를 많이 주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호를 살려주셔야 돼. 신호. 내가 뇌에서 주는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기한이 진짜 6개월, 1년, 2년 장담을 못해요. 내 몸이 나를 다시 신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뭘로? 내가 굳이 뭐 섭취하는 걸로다가 충족을 하고 싶다면 칼슘, 마그네슘, 신경 전달을 다시 살려주셔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많이 느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마렵고 내가 노력을 기울였다면 바로바로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가리지 마세요. 제가 이 변이를 무시하셔가지고 변을 하도 못 보셔가지고 2주, 3주 동안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막 드시기는 되게 잘 드셔요. 그러니까는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막 얼굴 막 누렇게 뜨고 그 장내에 있는 독소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그런 분들 봤거든요. 사실은 이 장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은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이 이렇게 장을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일자로 그리겠습니다. 그리면 변의 양이 계속 차고 가스가 계속 차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약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스도 차고 여기도 변도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근데 똑같은 벽 면인데 여기는 늘어났으니까 표면적이 더 넓어졌겠죠. 그러니까는 단위 면적당 밀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얇아졌다라는 거죠. 밀도가.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여기 뚫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독소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흡수가 되게 돼요. 이렇게 장 누수 증후군처럼 생겨버리게 되면은.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 변 가지고도 우리가 변을 제때 싸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을 부는데, 사실 건강한 변은 내가 섭취한 게 24시간 이내에 배출되는 거. 그래서 뭐 굳이 패턴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시간대도 조금 일정하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판가름이 될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변이 무시가 특히나 많은데 내가 조금 잘 그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사실 장이 잘 건강해져야 우리 몸에 흡수하는 영양소들이 건강하게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건강하게 충분히 흡수가 되어야 우리 몸 자체가 에너지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그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